그럼 스마트워크 구현 사례의 RPA 도입을 위한 업무 자동화 관련해서 서울 아산병원 이준우 과장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IT 전략팀 이진우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도입한 RPA,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도입 과정과 도입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RPA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RPA는 다수의 사용자가 PC 기반으로 수행하던 업무를 소수의 소프트웨어 로봇이 PC 기반 업무 환경 안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인 실체는 없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로봇이 업무 자동화에 얼마나 효율적일지 좀 의아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PC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C 기반 업무들의 상당 부분이 단순 업무이고 부수적인 관리 업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메일을 주고받고 문서를 작업하고 엑셀에 그 수많은 데이터를 마구마구 입력하는 이런 작업들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이며 룰 베이스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기에 아주 적합한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업무는 어떨까요? 병원 업무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병원은 환자가 예약하고 사후 관리를 받는 전체 영역에서 ICT 기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병원 직원들 역시 진료, 교육, 연구, 행정, 판독이나 유전체까지 전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점점 도입하면서 그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기존에 없던 데이터가 새롭게 생기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새로운 업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병원 내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RPA를 도입해보기 위해서 먼저 RPA 솔루션을 탐색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이미 다양한 RPA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UiPath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글로벌 탑티어죠. 1, 2위를 다투는 이 두 개의 솔루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RPA 툴인 파워 오토메이트, 그리고 국산 솔루션도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체크메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솔루션을 대상으로 POC를 진행했습니다. POC 대상 업무는 원무팀의 퇴원 후 병리 수가 변경이라는 업무였고 담당자 한 분이 하루 평균 2시간씩 한 100건 정도 매일매일 처리하시는 업무였고요. 이 업무를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업무 프로세스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플로우에서 보시듯이 중간에 엑셀 편집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 아산병원의 기관 시스템인 아미스 3.0과 엑셀 프로그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 처리하는 게 자동으로 잘 될지 그게 궁금했고, 그리고 인하우스 방식으로 개발된 저희 아미스 3.0 시스템 안에서 RPA 로봇이 자동화를 잘 구현할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확인하고 싶었고, POC를 진행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4개 솔루션 모두 자동화는 잘 구현이 됐습니다. 제대로 구현이 됐고 그 결과를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를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솔루션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범 사업은 21년 8월부터 4개월 반 정도 기간 동안 예산 약 1억 정도를 투입해서 진행을 했고, 이 기간하고 예산을 보시듯이 굉장히 작은 사업입니다. 크지 않고 작고 소중하게 진행한 SI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범위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무팀의 업무 4개, 저희가 내부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 그 단순 반복적이고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업무가 4개가 있었습니다. 이 해당 업무를 RPA로 자동화를 구현을 하고, 두 번째는 병원에 있는 그 수많은 업무 중에서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담당자가 수행을 하면서 이거를 RPA로 구현이 가능하고 구현했을 때 효과성이 좋은 그런 업무를 발굴하는 작업이 두 번째 사업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에 계약 체결부터 해서 올해 1월 중반까지 이 RPA 구축 SI 사업이 잘 진행이 됐고요. 사업이 잘 진행됐고 현재는 결과적으로 로봇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 사업 대상 업무가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1개는 일회성 업무라서 로봇이 한번 수행하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업무를 보시면 러너 로봇 1대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의 텀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밤 12시부터 지금 새벽 5시가 비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지금 로봇이 쉬고 있는데 로봇이 노는 꼴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에 다른 업무를 또 자동화해서 저 시간에 또 돌릴 겁니다.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러너봇 한 대가 병원 업무 4개를 출근도 퇴근도 휴일도 임금 협상도 없이 전기만 넣어주면 계속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RPA를 구축하면서 개발 시에 참고하실 만한 특이사항을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개발을 할 때 객체 인식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 시스템 안에 있는 그리드 오브젝트, 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리드 오브젝트가 인식이 되지 않아서 이걸 우회해서 개발하느라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RPA 도입을 고려하신다면 모든 솔루션이 보통 이제 트라이얼 버전을 1달 정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병원, 우리 회사 시스템을 테스트해 보시고 혹시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POC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드 오브젝트 인식은 저희가 다른 솔루션도 해봤는데 다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토메이션 애니웨이에서 화내실까봐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2번째는 업무 담당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어떤 SI 사업도 현업에서 잘 참여를 해주셔야 퀄리티가 올라가지만 RPA는 특히 이 사업 자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대로 옮기는 거고 개발 방법 자체가 애자일 방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테스트 해주시고 계속 피드백 주시고 본인 행동을 하나씩 다 알려주셔야 제대로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보다 그 볼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해당 부서와 해당 담당자분께 미리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다면 약간의 업무 조정도 해서 개발 기간 동안 담당자분들이 좀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개발 사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RPA 적용 이후에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량적 효과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4개 중에 그 일회성 업무 하나를 빼고 나머지 3개를 보시면 일평균 처리 건수 기준으로 이 3개 업무의 담당자의 일평균 처리하는 업무 건수가 7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말은 77%의 업무를 로봇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다 담지는 못했지만 처리 건수가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업무 처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세계 업무 평균 72%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이거를 살짝 조심스럽지만 평균 임금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범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회수하는데 1년이 채 걸리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대신 업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업무 감소율이 100%가 아니라 70%대밖에 안 나오는 게 약간 이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이유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업무를 100% 다 자동화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무 케이스 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지만 발생 빈도가 낮은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건 현업에서 오히려 먼저 수작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셔서 100% 다 자동화시키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로봇이 자동으로 하다가 오류가 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께서 다음날 수작업으로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수들이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로봇이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다음날 반드시 담당자분께서 해당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로봇으로 아무리 자동화를 해도 그 사람을 100% 다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점, 그 점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정성적인 효과입니다. 이 정성적인 효과들은 RPA 시스템의 전형적인 장점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해본 결과 이 장점들이 모두 골고루 잘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많음에도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어느 하나 빼지 못하고 그냥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로봇이 대신 일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원무팀의 담당자분들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감을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3번째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면 하나의 업무를 여러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각 담당자분들마다 프로세스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당 담당자분들도 서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이렇게 들어간 게 낫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는 게 낫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상황이 있어서 어차피 RPA 로봇은 하나의 프로세스만 타고 가게 됩니다. 그것만 자동화하기 때문에 RPA를 도입을 하면 그 복잡한 병원의 말단부 업무 프로세스가 반강제적으로 표준화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업무 프로세스의 문제도 발견이 되거나 이런 한번 프로세스를 제대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적 오류 감소는 사람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 단순 반복은 그 오타 같은 게 많이 나는데 그런 거 없이 업무를 잘 로봇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사업 범위였던 자동화 대상 업무를 선정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원 전체는 아니고 단순 반복 업무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 원내 14개 부서를 대상으로 RPA 시스템이 뭔지 설명드리는 설명회를 2차례 진행했고 그 다음에 엑셀 템플릿 파일을 배포해서 자동화를 원하시는 업무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9건이 수집이 되었고요. 이 취합을 위한 엑셀 템플릿에는 자동화 적합 업무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크게 난이도와 기대 효과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 기준으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난이도 항목에서는 이 업무가 RPA 로봇으로 개발이 가능한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공수가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항목들이 구성이 되었고요. 기대 효과는 RPA의 기대 효과는 결국은 그 자동화하는 업무 자체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 업무 크기가 그 RPA의 기대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업무 인원, 업무 주기, 소요 시간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업무의 크기를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149건에 대해서 다시 방금 말씀드린 기준 난이도와 기대 효과를 각각 3단계 상중하로 구분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총 9개의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9개의 그룹을 다시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 외로 분류를 했고요. 순위가 높은 건 당연히 난이도는 쉬우면서 기대 효과는 높은 그런 업무들이 순위가 높게 됩니다. 이렇게 분류한 업무를 다시 1순위, 2순위 업무만 모아서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다시 한번 분석을 했고 그 결과 저희 내부적으로 25개의 업무가 1차적으로 선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5개 업무에 대한 담당자 한 명씩 다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그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국은 총 16개 업무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16개 업무에는 RPA로 만들기 적합한 업무가 8개, 조건부 적합 업무가 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적합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 표준화 같은 내용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선생님들께서 표준화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로봇으로 자동으로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조건들이 붙은 업무들이 8개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서울 아산병원에서 생각 중인 RPA 시스템 구축 로드맵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종료가 되었고요. 해당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2단계 확대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업무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에서는 서버 환경 구축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든 로봇이 PC 기반에서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PC 본체를 쌓아가면서 이제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서버 환경으로 전환을 하고 그 안에서 가상 VDI 환경 같은 곳에서 로봇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수정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단계 내재화 기간으로 저희 원내 전문가를 꾸준히 계속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보수나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RPA가 점점 커지면서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한 대시보드를 구축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RPA를 저희가 사업을 해보고 나서 좀 다음 사업을 하신다면 참고하실 만한 교훈점을 한 3가지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현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RPA 개념을 잘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잘 만들어 놔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49건 취업 업무 중에서 무려 한 60% 정도인 89건이 너무 효과성이 낮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하기 귀찮은 업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RPA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떤 거라는 좀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다면 그런 게 애초에 취업되지 않고 업무 강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초반에 분석 설계 단계에서 이 사업의 기대 효과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실제 오픈한 뒤에 사업 결과를 가지고 뭐 저희가 원무팀에 가서 측정해 본 결과에 도입 효과를 봤을 때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효과 대비해 실제 도입 효과는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도 앞서 보신 정량 지표처럼 효과는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기대 효과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이유는 그 수행사에서 효과를 부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럴 리는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보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뷰 결과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제 업무를 하면서 제가 PC로 이 작업을 몇 분 동안 하는지, 클릭을 몇 번 누르는지, 다음에 뭘 클릭하는지를 인지하면서 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결과의 숫자가 개발 과정에서 달라지고 프로세스가 갈라지고 쪼개졌다 다시 통합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되면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업 사용자들에게 RPA로 개발 시에 본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는지 이런 교육도 잘 됐다면 저런 부분에서 기대 효과도 미리 잘 측정을 하고 사업 개발도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RPA 성과를 신중하게 표현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RPA 성과는 결국은 인력 이슈입니다. 저희가 뭘 어떻게 표현을 해도 경영진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사람 몇 명 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RPA입니다. 그런 민감한 일이 계속되면 뭐 언젠가 빨간 머리띠를 하신 노조 형님들이 저를 찾아오시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애초에 RPA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업무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실제 보여드렸듯이 어차피 100% 대체는 안 됩니다. 100% 대체할 수 없고, 그분들이 하시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77% 줄여드린 대신에 그분들이 실제로 원무팀에 새로 생긴 업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단순 반복적이지 않고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하시게 됐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 효율성 증대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COE 조직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도 우리 병원 안에, 우리 회사 안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유지 보수도 되고 간단한 자동화를 구성할 수도 있는, 그리고 계속 강조드린 현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변화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게 RPA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RPA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RPA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작은 시작점으로 적당한 시스템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첫 번째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서 1인 1봇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누구나 배워서, 물론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한 건 꽤 개발이 어려웠는데, 그냥 단순한 것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엑셀과 비주얼 베이직 사이 정도,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작게 시작할, 저희 시범 사업처럼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 개 업무만 조그맣게 일단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코스트 이펙티브, 굉장히 효과성이 좋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좋아서 ROI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하기 쉽고 작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한 번쯤 도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시스템이 RPA가 아닐까라는 마지막 의견을 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